안녕하세요. DJ 가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 조금 뒤면 설날이라는 대명절이 찾아오겠네요. 이번 설날에는 친정엄마를 보러 가려고 해요. 이제는 엄마의 목소리를 들을 수도 엄마를 만질 수도 없지만 그래도 한결같이 그 자리에 계실 우리 엄마를 만나러 말이죠. 혼자가 아닌 남편과 함께 가는 길이어서 양손 무겁게 가려고 해요. 아차, 제가 오늘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지 않았죠? 저는 오늘 저의 시어머니였던 그분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사실 시어머니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은 여자입니다만 그래도 호칭은 지켜야 하니까요. 시어머니라는 여자가 저희 친정엄마 장례식에서 어떤 만행을 저질렀는지 그 일에 대해 그리고 그 일로 인해 맞이한 결과 역시 함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참네. 내가 너를 이렇게 다시 보게 된다니. 2년 한번 즐기다. 안 그러니? 이 사람아. 아무리 아는 사이라도 그렇지. 이제 사돈 될 양반한테 말을 그렇게 하면 되겠어? 그러지 좀 말어.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요? 당신은 꼭 사람들 앞에서 일부러 더 나한테 이러는 것 같다니까? 저희 친정엄마와 시어머니는 앙수 그 자체였어요. 친정엄마와 시어머니는 중고등학교 동창으로서 앙숙이었다고 했죠. 그리고 저희 시어머니 될 사람이 엄마의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건 상견례 자리였어요. 시어머니는 상견례 자리에서 저희 엄마를 단번에 알아보고는 저런 식으로 이야기했죠. 친정엄마 역시 시어머니를 보고 놀란 눈치셨고요. 시아버지 말씀대로 그래도 상견례 자리이고 하면 좀 격식을 갖춰야 하는 것인데 시모는 그 자리를 동창회쯤으로 여기는 듯 했어요. 아유,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뭐 틀린 소리도 아닌걸요. 중고등학교 쭉 같이 나왔으니 당연히 말이 편하게 나올 수밖에요. 무슨 인연인지 이렇게 만나게 돼서 나도 너무 반갑네. 그러게나 말이다. 이게 대체 무슨 인연이라니? 아유, 애들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줬나 보다. 그래도 오랜만에 만난 중고등학교 동창인데 반갑지 않을 리는 없었고 친정엄마도 좋게 받아들이셨어요. 나름대로 상견례 분위기가 좋게 흘러가는 듯 했죠. 그런데 상황 파악 못한 시모가 거기서 엄마 심기를 제대로 건드린 것이 아니겠어요? 그럼 식장에서는 맞이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외삼촌 손잡고 올라가는 건가? 아유, 기집애. 미진이 생각해서라도 그럼 빨리 재혼을 하지. 식장에 아빠 손잡고 들어가는 게 좋은 건데 말이야. 미진이가 속상하겠네. 예, 미양아. 너 학교 다닐 때는 남자 많이 만났잖아. 내가 만나던 남자친구까지 뺏어가서는? 이 사람아, 무슨 그런 소리를 해? 응? 아이고, 이거 죄송합니다, 사돈. 집사람이 오랜만에 동창을 만나서 기분이 많이 들뜬 모양이에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어머머, 내가 뭘요? 나 있는 소리 한 거예요. 여러분이 들으시기에는 저게 할 소리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시모는 자기는 떳떳하다면서 혼자 아주 잘났다고 나불거렸습니다. 저는 친정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지병으로 말이죠. 아버지와 함께 식장에 들어가지 못한 게 아쉽기는 하다만 그렇다고 해서 외삼촌 손을 잡고 들어가는 게 슬프다거나 씁쓸하다는 생각? 전혀 그런 생각을 한 적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시모한테 이야기했어요. 어머니, 걱정해 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저는 외삼촌 손잡고 들어가는 것도 충분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아버지가 계셨다면 더 좋았겠다는 아쉬움은 있긴 하다만 어머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마저 쭉 이야기했어요. 엄마 옆에 언제든 좋은 분이 생기면 결혼하셨으면 한다고까지 말이에요. 또박또박 이야기하는 제 손을 테이블 밑으로 슬며시 잡아주던 엄마는 이내 냉수 한 잔 벌컥 들이키시더니만 제게 눈짓으로 가만히 있으라고 하시더니 시어머니한테 역공을 하시기 시작했죠. 사돈, 그래도 아이들 결혼 앞두고 만나는 자리인데
호칭은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네요. 어머, 기집애. 마음 상한 거야? 아, 나는 별 뜻 없이 한 이야기야. 그리고 틀린 말 하나 없었잖아. 안 그러니? 틀린 말이 있지 왜 없겠어요. 제가 사돈 남자친구를 뺏은 게 아니라 사돈이 제 남자친구였던 친구 뺏어갔다가 그 친구가 사돈이 골초라서 담배 냄새 때문에 옆에 있으면 죽을 것 같다고 저한테 다시 온 거잖아요. 아, 그나저나 담배는 끊으셨죠? 하긴 그랬으니 우리 이서방같이 선하고 좋은 친구가 이 자리에 있겠네요. 제가 말 실수한 건가요? 저도 사실만 이야기한 건데. 엄마, 담배 피우셨어요? 엄마한테 제대로 한 방 먹은 시모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그도 그럴 것이 천박하기 짝이 없는 시모와 달리 제 남편도 그렇고 시어버님도 그렇고 남자 둘 다 선하고 인자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건 다 이해하시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는 시아버님이지만 제일 싫어하시는 게 담배를 피우는 여자셨어요. 예전에 시할머님이 그렇게 담배를 태우셨는데 그 모습이 너무 싫으셨다면서 말이죠. 그런데 시모의 그런 과거가 드러나자 순간적으로 시아버님 표정이 안 좋아지셨어요. 하지만 시아버님은 저희 친정엄마한테 뭐라고 하기는커녕 그저 시어머니한테 한 소리를 하셨네요. 당신 기분 나쁜 표정하지 마라. 지금 사부인이랑 대화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당신이 먼저 시작한 거야. 여보! 알았어요. 알겠다고요. 시아버지한테 꽉 잡혀 살던 시모는 그 순간부터 해서 상견례 자리 끝날 때까지 아무 말도 못하고 밥만 먹었어요. 모든 대화는 저희 친정엄마와 시아버님께서 나누셨죠. 그렇게 새롭게 가족으로 맞이하는 자리에서도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습니다. 그뿐이게요. 결혼식 때도 아주 가관이었어요. 어머니, 어떻게 여기 신랑 어머니 머리에 불 붙었어요. 불! 이게 뭐야? 어머, 사람 살려! 결혼식 당일 양가 어머님들이 나오셔서 초를 밝혀주시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시어머니 앞머리에 촛불이 제대로 붙어버린 것이었죠. 어떻게 하면 그 작은 촛불이 머리에 옮겨 붙을 수 있느냐? 이해가 안 가시죠? 제 말이 그 말이에요. 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 작은 촛불이 머리에 옮겨 붙었나 했네요. 저는 당시에 문 뒤에서 대기를 하고 있던 터라 그 상황을 못 봤지만 하객으로 왔던 친구들 말로는 시어머니 앞머리 뽕이 거의 백두산급이었다네요. 불이 붙은 건 다름 아닌 시어머니의 욕심 때문이었죠. 그날 새벽부터 시어머니는 헤어샵에서 머리만 거의 2시간가량 가까이 만지고 나갔어요. 무조건 저 여자보다 예쁘게 해줘요. 아유, 우리 어머님들 두 분 다 워낙 미인이시라 두 분 다 예쁘세요. 그런 건 필요 없고 무조건 저 여자보다 예쁘게 해달라고요. 시어머니와 가족들을 제외한 샵의 직원들은 그저 농담을 하려고 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하지만 저희 친정엄마나 저나 남편이나 시아버님은 알고 있었죠. 시어머니가 하는 저 말이 농담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에요. 혼주 한복을 맞출 때부터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엄마를 견제했어요. 저희 엄마여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봐도 엄마는 참 미인이셨어요. 피부도 고우시고 키도 크셔서 모델을 해보라고 제의까지 받고 다니시는 분이었죠. 그러니 시모가 저희 친정엄마한테 질투를 제대로 느낀 것이었고요. 한복을 맞추려 가도 저희 친정엄마를 보고서 직원들이 홍보용으로 좀 찍어둬도 되느냐 소리를 했고, 샵에 갔을 때도 피부가 참 좋으셔서 기초를 조금만 해도 될 것 같다는 소리를 했으니 시모는 그 옆에서 속이 부글부글 끓었을 겁니다. 결국 시모가 선택한 건 앞머리 뽕이었어요. 아유, 이제야 좀 얼굴이 확 사는 것 같네. 다들 수고들 하셨어요. 내가 결혼식장에서 예쁘게 사진 찍은 거 있으면 보내드릴게. 홍보용으로 써요. 네? 네, 그럼요. 홍보용은 무슨... 세상에 저는 무슨 김무스 아저씨가 나타난 줄 알았어요. 앞머리를 얼마나 띄운 것인지 김무스 저리 가라였죠.
시모가 자꾸만 더 높게를 외치는 바람에 저희 식구들도 그렇고 직원들도 포기하고서 시모가 원하는 대로 아주 머리를 뽕산으로 만들어주었습니다. 그렇게 머리가 높게 솟아있는 상태에서 시모는 식장에 도착한 것이었죠. 저희는 결혼식 영상을 친구한테 부탁해서 쭉 촬영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시모가 자기 왼쪽 얼굴이 더 잘 나오니 그쪽 얼굴 보이게 찍힐 거라고 사선으로 숙여서 초를 묻히다가 그대로 머리에 불이 붙은 것이었어요. 하객들 말로는 참내 얼마나 뿌려댄 건가 아주 불이 잘 붙었다고 했습니다. 야, 너희 시어머니 진짜 재밌으시더라. 우리는 너 생각해서 그거 촬영 안 했다만 다른 사람들은 웃겨 죽겠다고 찍고 난리 났어. 결혼식 오프닝 행사로 불쇼 보여주는 줄 알았다니까? 그렇게 시어머니의 욕심 때문에 결혼식 초반부터 화려한 불쇼가 선보여졌고 결국 시어머니는 급하게 불을 껐다만 앞머리가 타들어가서 날아간 상태로 결혼식 사진까지 찍어야만 했죠. 그리고 그 뒤로 시어머니는 결혼식 사진을 절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서는 안 된다며 저희 부부에게 연신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했었네요. 그래도 뭐 저 정도는 귀엽게 봐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기에 그저 우리 시어머니 참 독특하고 아직도 철이 덜 든 분이구나 하고 바라봤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철이 덜 든 게 아니라 그냥 인간이 덜 된 거고요. 시어머니를 쏙 빼닮은 저는 엄마와 시어머니가 으르렁거리며 부딪혔던 것처럼 시어머니랑 부딪혀가기 시작했어요. 너 어쩌면 그렇게 어른한테 말을 싹퉁머리 없이 하니? 어? 내가 뭘 어쨌다는 거야? 고기살보다 뼈에 영양가가 더 많으니까 너 먹으라고 내가 챙겨준 거 아니야. 이 사람아, 대체가 왜 그렇게 심술을 부리는 거야? 응? 아니, 왜 다들 나한테만 난리야? 당신이 그렇게 예뻐라는 며느리 내가 챙겨준 거잖아. 뼈에 얼마나 영양가가 많은데. 결혼하고 3년 차에 접어들 무렵 시어머님과 시아버님이 저희 신혼집 근처로 이사를 오시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저희 부부는 아무래도 시부모님과 마주치는 일이 잦았어요. 얼굴을 자주 안 볼 때는 싸울 일이 없었는데 얼굴을 자주 보게 되니 싸울 일이 생기더군요. 일방적으로 시어머니의 못난 행동 때문에 말이에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하여간 음식 솜씨가 참 좋아. 내가 며느리 덕에 맛나게 감자탕 먹네. 고맙다, 아가. 그러게. 나는 당연히 밀키트 같은 거 사다 놓고서는 네가 한 척 하겠거니 생각했는데. 하여간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다고 하는데 시어머니는 말 한마디로 천냥의 빚을 지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음식 솜씨가 좋은 편이라 이따금 시부모님 모시고 우리 집에서 식사도 했었거든요. 그날은 감자탕을 제가 끓였었는데 시어머니라는 여자가 자기가 나눠주겠다고 하면서 국자를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릇을 내미는데 시아버지랑 자기 그리고 내 남편한테는 살코기 가득 붙은 것만 주면서 저한테는 뼈다귀만 주는 거 있죠. 그러면서 가증스럽게 온화한 미소를 지으면서 뼈에 영양소가 많은 거야 하고 하는데 마음 같아서는 그 자리에서 뼈다귀로 그 웃는 면상을 콱 찍고 싶었어요. 시어머니가 저리 행동하자 남편이 곧바로 나섰어요. 엄마, 시력 너무 안 좋아진 거 아니야? 노안이 너무 심하게 온 건가? 뭐? 내가 시력이 왜 안 좋아져? 너는 참 희한한 소리를 다 한다? 내 말이 맞지. 뭐가 희한한 소리야. 뼈에 살이 하나도 없는데 뼈만 먹어서 어디다 힘쓰라고 하는 거야? 나랑 주말에 안과 가서 다시 한번 시력 검사해보자. 저런 소리를 하면서 남편은 자기 국그릇과 제 것을 바꿔주었어요. 시아버지 역시 시어머니한테 핀잔을 주며 나이 먹고 왜 그리 유치하게 구냐 하며 뼈가 그리 좋으면 당신이나 먹으라고 일침을 가하셨죠. 그래도 남편과 시아버님이 나서서 시어머니를 처치해 주어 1차적인 분노는 참았는데 시어머니라는 여자가 굳이 저를 한 번 더 건드는 게 아니겠어요? 네 엄마 닮아서 너도 배 좋아하는구나.
네 엄마가 그렇게 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네 엄마가 남자애들이랑 배밭에 자주 놀러 갔나? 아니, 이 여자가 며느리 덕에 맛있는 밥 얻어먹고 자꾸 왜 이러는 거야? 그만 좀 해, 이 사람아! 저는 시어머니가 무슨 의도를 담고 저 이야기를 하는지 단박에 알 수 있었어요. 실은 시아버님 역시 시어머니 그리고 친정엄마와 같은 동네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중학생 때 연극방에서 활동하던 저희 엄마 팬이었다고 했죠. 1년 정도 말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그게 얼마나 예전 일이냐고요. 시아버지도 저희 엄마도 웃으며 하는 과거 이야기를 시어머니 혼자 자격지심에 꿍하니 갖고 있어서는 자꾸만 저희 친정엄마를 저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저기서 제가 터진 것이었죠. 남편과 시아버님도 선을 넘은 시어머니 발언에 발끈하였지만 저보다는 늦었네요. 저는 배를 먹던 포크를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고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이야기했어요. 어머니, 제가 예전부터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있는데요. 왜 자꾸 저희 엄마한테 네 엄마라고 하세요? 아니 그거야. 네 엄마가 나랑 동창이니까 그러는 거지. 그런데 저희 엄마는 어머님 칭하실 때 너희 시어머니 아니면 사돈이라고 하시는데 왜 네 엄마라고 하시는지 너무 궁금해서요. 제가 저리 당돌이 얘기하자 시어머니는 당황한 눈치였어요. 저는 그치지 않고 물었죠. 그리고 어머니, 저희 엄마한테 자격지심이 있으시면 엄마한테 직접 가서 말씀하셔야죠. 왜 저한테 이렇게 화풀이 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뭐? 내가 너한테 무슨 화풀이를 했다는 거야? 얘가 말을 참 희한하게 하네? 내가 얘기했잖아. 뼈에 영양가가 많아서 너 준 거라고. 그러니까요. 아까 뼈만 주실 때도 그래요. 제가 바보도 아니고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할 줄 아신 거예요? 어른이시면 어른답게 굴어주세요. 유치하게 이러지 마시고. 저도 제가 저렇게까지 말할 줄 몰랐어요. 하지만 말하고 나니 후회는 없었죠. 시모는 그런 저한테 당한 게 분했던 건지 제게 삿대질을 해가며 화를 냈어요. 너 어쩌면 그렇게 어른한테 말을 싹퉁머리 없이 하니? 응? 내가 뭘 어쨌다는 거야? 고기살보다 뼈에 영양가가 더 많으니까 너 먹으라고 내가 챙겨준 것 아니야. 그리고 네 엄마니까 네 엄마라고 한 거지. 그럼 뭐 너 엄마가 내 아들 엄마니? 어디서 싸가지 없이 말하는 본세가 그 모양이냐고 제게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 역시 그런 자기 엄마한테 바로 뭐라고 했어요. 엄마, 이럴 거면 여기 오지 마세요. 라고 말입니다. 거기다 시아버지까지 시어머니한테 잔소리하셨는데 시어머니가 여기서 자기 본심이 들키고 말았던 것이었어요. 이 사람아, 대체 왜 그렇게 심술을 부리는 거야? 응? 당신까지 이러기야? 왜? 당신이 팬클럽 하던 미향이라서 그런 거야? 그렇게 좋으면 미향이랑 결혼하지 왜 나랑 결혼했어? 하여간 남편 복 없는 년은 자식 복도 없다고. 아들놈이나 남편이나 하나같이 내 편은 안 들지? 시모는 혼자 무슨 비련의 여주인공이라도 된 것처럼 행동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혼자 뛰쳐나가려 하길래 제가 붙잡았죠. 시어머니는 제가 자기한테 사과라도 하려는 줄 알았는지 얘기해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야기했죠. 어머니, 저한테 저희 엄마 험담하신 거, 그리고 이때까지 네 엄마라고 막말하신 거 사과하시고 가세요. 저의 말에 시어머니는 나뭇잎에 호박고구마처럼 저에게 미안하다고 미안해 됐냐 빽소리 지른 후 나가버렸어요. 정말이지 답이 없는 유치한 여자였습니다. 물론 그런 시어머니도 저희 엄마와 저한테 깨갱하는 순간이 오고야 말았죠. 냉전을 하면서 시간이 흘렀는데 시어머니가 어느 한날은 저희 친정엄마한테 찾아온 것이 아니겠어요? 저희 엄마의 카페로 말입니다. 저희 엄마는 커피를 무척이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커피에 대한 조예가 깊으셔서 바리스타 자격증 따는 건 물론이고 바리스타 챔피언 대회까지 나가시는 분이었죠.
당시에 2층짜리 카페를 운영하셨는데 제가 이따금 가서 도와드리곤 했었어요. 오픈 전이라 창고에서 물류 정리를 하는데 가게에서 엄마가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그게 바로 저의 시어머니였죠. 당장 나가기에 모호한 상황 같아서 그냥 안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들려오는 그 대화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어요. 갑자기 그렇게 큰 돈이 왜 필요한 건데? 너 무슨 사고라도 친 거야? 아니, 사고는 무슨... 그냥 이유 묻지 말고 일단은 좀 빌려줘라. 내가 바로 갚는다니까는? 시모는 당시에 저희 엄마한테 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돈이 필요한 이유는 다름 아닌 시모가 자신의 비밀을 숨기기 위해서였어요. 사실상 시모가 굳이 저희 친정엄마한테 저런 엄청난 일을 얘기하면서 돈을 빌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한테도 빌려도 되고 말이죠. 일단 이야기를 들어보니 시모는 어떤 여자한테 시달리는 듯 했어요. 나도 몰랐어. 그 여편네가 그걸 어떻게 안 것인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내가 정말 철저하게 숨겼거든? 나 좀 살려줘라, 응? 아이고, 내가 못 산다. 너는 대체가... 아니, 어쩌다 그런 거야. 미쳤다, 미쳤어. 그 이유가 무엇인고 하니 시모가 참여하는 계모임 아줌마가 저희 가족들한테 시모의 비밀을 전부 다 얘기할 것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그럴 바에 입 무거운 저희 엄마한테 이야기해서 돈을 빌려서 그 계모임 아줌마 입을 막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었죠. 세상에, 그 여편네가 유전자 검사한 것까지 가지고 있더라. 나 그거 우리 집 양반한테 들키면 난리 나. 그러니까 미양아, 나 좀 도와줘라. 응? 아이고, 머리야. 이 서방은 그러면 아예 모르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니니? 세상에서 지 아빠를 제일 좋아하는 녀석인데 그 녀석한테 네가 친아빠라고 믿던 사람은 친아빠가 아니다. 다른 사람이 네 아빠다 그래봐라. 그 녀석 당장 쓰러지고도 남을 거야. 네, 그랬어요. 제 남편은 시어머니가 밖에서 임신해서 온 자식이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그 엄청난 비밀을 어떤 이유에선지 계모임 여자가 알아냈고 그것을 빌미로 돈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돈을 주지 않으면 시부한테 다 폭로하겠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시모는 입막음을 할 돈이 필요해서 저희 엄마한테 온 것이었죠. 엄마는 제가 창고에 있는 걸 알아서 괜히 시모 입장 난처해질까 봐 나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시모는 엄마가 자기 내쫓으려는 건 줄 알고 털썩 무릎까지 꿇고서 울며불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미양이 네가 나 도와주면 나 진짜 조용히 인간답게 살게. 응? 내가 네 딸, 아니 우리 귀한 며느리한테 더욱더 잘할게. 미양아, 제발 나 좀 도와줘라. 이 나이에 이혼하면 내가 뭘 하겠어. 아유, 알겠다니까는. 그런데 일단 나가서 좀 이야기하자고, 응? 그런데 그 와중에 제 핸드폰이 울려버렸지 뭡니까? 시모는 무릎 꿇고 싹싹 빌던 중에 제가 창고에 있었다는 것까지 알게 된 것이었어요. 창고 문을 열고 나올 때 정말 민망했습니다. 일부러 엿들은 것도 아니고 그냥 들렸던 것뿐인데 제가 큰 잘못을 한 것 같았죠. 예, 아가. 내가 너한테 이렇게 부탁할게. 응? 나 정말 정신 차렸어. 앞으로 이런 추잡한 일 더 없을 거야. 그러니까 네 남편이랑 시아버지한테는 제발 모른 척 좀 해줘라. 응? 내가 네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줄게. 네가 예전에 있었던 일 사과하라면 내가 사과할게. 그러니까 제발 모른 척 좀 해줘. 시어머니는 이전과는 다른 태도로 제게 울며불며 사정했어요. 저는 옳았구나, 약점 하나 잡았다 싶어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알게 된다면 상처를 받을 게 뻔했기에. 그리고 시어머니도 더는 그런 일 안 하겠다고 했으니 묵인해두기로 한 것이었죠. 결국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엄마한테 돈을 빌려갔고 저와 시어머니 그리고 친정엄마 여자 3사람만이 아는 비밀이 생겨나는 순간이었어요. 그 뒤로
시어머니는 저와 저희 엄마에게 꼼짝을 못했죠. 친정엄마와 제가 뭘 한 게 아니었어요. 시어머니 혼자서 자발적으로 무슨 굽실굽실 난리도 아니었죠. 어머니, 저랑 같이 하시지. 왜 혼자서 이걸 다 하셨어요? 다음부터는 이러지 마세요. 저도 같이 할게요. 이러시면 제가 더 불편해요. 아이고, 아니야. 내가 우리 딸 같은 며느리한테 험한 일 시킬 수는 없지.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소파에 앉아서 좀 쉬어. 응?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 명절이면 당신이 음식을 다 해놓질 않나. 저보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아주 기본이 되었죠. 더군다나 그렇게 네 엄마라고 하던 저희 친정엄마한테 꼬박꼬박 사돈이라고 하고 사람이 아주 180도로 바뀌어버린 것이었어요. 물론 언젠가 한 번은 저희 친정엄마한테 가족끼리인데 그 돈 다 받을 생각이냐 헛소리를 해대어 엄마한테 된통 욕을 먹기는 했다만 그렇게라도 큰일을 겪고서 시모가 사람이 된 거면 그걸로 된 거다. 안심을 할 수 있었죠. 하지만 시모가 또 한 번 바뀌는 일이 생겨났지 뭐예요? 그 일은 바로 저희 친정엄마가 세상을 떠나시면서였어요. 우리 언니 불쌍해서 어떡해. 아이고, 네 엄마 불쌍해서 어떡해. 응? 왜 이렇게 좋은 사람을 갑자기 데려가느냐고. 이모 정말로 우리 엄마 불쌍해서 어떡하지?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 너무한 거잖아. 평소에 어떠한 지병도 없으셨던 친정엄마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가게에서 일을 보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시면서 손을 쓸 수도 없이 돌아가시고 말았죠. 갑작스러운 엄마의 죽음이 저한테는 너무나 괴로운 일이었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제 눈앞에 보이는 건 현실이었죠. 눈앞에는 환하게 웃는 엄마의 영정사진이 보였고 엄마를 조문오는 많은 문상객을 맞이해야만 했어요. 갑작스러운 엄마의 죽음에 해외여행 가 있던 시부모님도 급히 귀국을 하고 계셨죠. 어머님, 아버님 오셨어요? 갑자기 이런 일로 연락드려서 놀라셨죠? 아가, 울고 싶으면 울어도 돼. 괜찮아. 참지 말고 울어. 사부인 분명 좋은 곳 가셨을 거야. 시어머니와 시아버님은 다음 날이 되어서야 부랴부랴 빈소로 찾아오셨어요. 시아버지는 멍하니 앉아있는 저를 보며 눈시울을 붉히셨고 함께 울어주셨죠. 시어머니 역시 제 손을 잡아주면서 이 일을 어쩌니 이렇게 갑자기 라는 말을 하였고요. 저는 설마하니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저를 위로하면서 뒤로 그렇게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자기야, 나는 사무실 올라갔다 올게. 비용 정산해야 돼서. 엄마, 집사람 좀 잘 부탁할게요. 그럼 걱정하지 말고 다녀와. 오는 길에 네 아버지 어디 계신가 여쭤보고 같이 모시고 들어오고. 남편은 비용 처리 문제로 자리를 비우고 있었고 시아버님은 자리에 안 계시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빈소에는 시어머니랑 저 둘뿐이었는데 시어머니가 제게 묻더군요. 저는 아직도 그 질문을 하던 시어머니의 표정과 목소리를 잊지 못해요. 너무 소름이 돋았기 때문이었죠. 예, 너희 엄마 그렇게 갑자기 죽은 거면 뭐 서류 이런 것도 못 썼겠네? 뭐 그런 거 있잖아. 예를 들어 내가 빌려간 돈 같은 거 있다는 장부라던가 뭐 그런 거. 장부요? 무슨 장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어요.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엄마가 돌아가시면 자기 빚이 사라질 줄 알았던 것이었죠. 저는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을 할 수조차 없었기에 서류든 뭐든 준비해두지 못하셨을 거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엄마는 너무 갑자기 돌아가셨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시모가 깔깔깔 웃더군요. 그러더니만 마치 빙이라도 된 것처럼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였어요. 니년한테 부모는 나랑 너희 시아버지밖에 없으니까 똑바로 제대로 해야겠다 이제. 아유, 우리 미양이가 그래도 친구 생각해서 돈도 빌려줬는데
안쓰럽기는 하네. 야, 미양아. 네 딸 내가 잘 가르쳐 볼게. 너무 걱정하지 마. 사람이 어쩜 저렇게 순식간에 바뀔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도 일부러 제 남편과 시어머니가 없는 틈을 타서 제게 저렇게 행동을 하다니. 하필 그때가 이른 아침 시간이라 다른 조문객도 없었어요. 오로지 저와 시어머니 둘뿐이었는데 참 인간같이 안 보이더군요. 그런데 마침 누군가 등장을 했어요. 드라마처럼 말이죠. 그분은 다름 아닌 저희 엄마의 변호사분이셨고요. 아가, 뭐하니? 손님 오셨잖아. 들어오세요. 괜찮아요. 이른 아침부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외부인이 등장하자 웃음을 숨겨버린 시모는 어서 안으로 들어오시라며 뻔뻔스럽게 얼굴을 바꾸었어요. 저는 벙쪄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변호사분이 저의 정신을 일깨워 주셨어요. 어머님께서 남겨주신 유언장 토대로 설명드리고 서류 정리 도와드리려고 왔습니다.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지셔서 얼마나 상심이 크시겠어요. 서류요? 유언장은 또 언제 남겼대? 하여간 어지간하네. 그 내용 저도 같이 들어도 되죠? 제가 얘 시어머니예요. 시어머니는 뭐 콩고물 떨어질 게 있을까 싶어 자기도 함께 듣겠다고 하더군요. 자기한테 무슨 일이 벌어질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변호사 입에서 나온 말은 희비를 교체하게 만들었어요. 초반의 내용은 엄마가 제게 남겨주신 재산에 관한 내용이었죠. 참네. 어떻게 된 게 지 딸 앞으로만 쏙 남겨놨대? 사위 앞으로 남겨둔 거는 없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자기 아들 앞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거냐 빈정거리는데 변호사가 입을 열었어요. 한 명 더 있다고 말입니다. 시어머니는 그 말에 또다시 기대를 하는 눈빛을 보였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바로 무너지고 말았죠. 한 분 더 계십니다. 송정혜님 앞으로 남기신 말씀이 있네요. 어머, 제 이름이 송정혜예요. 미양이 걔 친구이기도 하면서 미양이 딸내미 시어머니 되는 사람이에요. 참 인연이 깊은 것 같죠? 미양이 걔가 원래 의리는 좀 있었어요. 송정혜는 시어머니 이름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반색을 하며 그래도 오랜 친구라고 내 앞으로 뭘 했나 보라며 좋다고 했죠. 엄마는 시어머니 앞으로 정말 뭔가를 남기셨었어요. 그건 다름 아닌 채무 이행서였죠. 당신이 돌아가실 때를 대비하여 당신이 돌아가시면 시어머니가 저희 친정엄마한테 빌려갔던 돈을 자식인 저한테 갚으라는 내용이었어요. 변호사는 유언장에 적힌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읽었죠. 정혜야, 네가 서방질하다 들킬 뻔한 거 내가 빌려준 돈으로 막았으니 그 돈 꼭 갚아. 라는 내용도 함께 말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읽다가 자신이 읽은 내용에 변호사는 화들짝 놀라고 말았죠. 그리고 놀란 건 변호사뿐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죠. 친정엄마는 왜인지 유언장도 미리 써두시고 거기다 시어머니에게 빌려준 돈에 관한 내용도 추가로 남겨두셨더군요. 그걸 예상 못한 건 저뿐만 아니라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기에 시어머니는 거의 혼절하기 직전까지 갔었어요. 예, 아가. 나랑 얘기 좀 하자. 응? 나랑 얘기 좀 해. 내가 아까는 정신이 잠깐 나갔었나 봐. 내가 그런 뜻으로 얘기하려 했던 거 아닌 거 너는 알지? 그거 진심 아니야. 응? 그렇게 변호사가 떠나고 시어머니는 제게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아까는 정신이 잠깐 나갔던 것 같다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진심이 아니었다고 제게 울며 불며 싹싹 비는데 이 여자는 무슨 생각으로 사는 사람일까 싶었네요.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가 왜 그러고 있어?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얘 아가,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런데 그 모습을 제 남편이랑 시아버지가 본 것이었어요. 왜 그러고 있는 거냐 연신 질문을 하는데 저와 시어머니의 눈이 딱 마주쳤죠. 시어머니는 간절한 눈으로 제발 안 돼라고 제게 이야기하는 듯 했지만
저는 무시하고 진실을 밝혔어요. 친정 엄마가 남긴 유언장, 그리고 시어머니의 이전 행적에 대해서 말이에요. 여보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요. 이게 내가 다 설명한다니까. 당신 내 말 안 들어보고 이렇게 나가버리는 거 그거 정말로 실수하는 거라니까. 여보, 내가 실수를 해? 그래, 당신 같은 여자랑 결혼한 게 내가 실수한 거겠지. 하다 참 개버릇 남 못 준다고. 젊을 때도 그렇게 이 남자 저 남자 만나서 내 속을 뒤집더니만 기어코 일을 냈네. 그 진실이 드러나자 난리가 나고야 말았어요. 시아버님은 당신 바지가랑이를 붙잡는 시어머니를 뿌리치며 장례식장을 떠나셨고, 남편 역시 자기 엄마한테 실망을 해서는 바퀴벌레 보듯 보았죠. 아들, 엄마도 어쩔 수가 없었어. 네 아빠가 젊을 때 엄마를 좀 외롭게 했니? 일 한 번 한다고 하면 해외 나가서 1, 2년은 기본으로 있다고 오는 사람이었잖아. 네 아빠가. 그런 이유 되면은 엄마가 바람을 피워서 밖에서 나 임신해서 들어온 게 말이 되는 게 되는 거야? 말을 해봐. 그게 그렇게 되는 거냐고. 됐으니까 여기서 나가. 괜히 장모님 장례식장에서 일 만들지 말고 나가라고. 남편은 시어머니를 빈소에서 쫓아냈어요. 발도 들이지 말라고 말입니다. 처음에는 남편이며 시아버지한테 울고불고 매달리던 시모는 그 지경까지 간 게 자존심이 상했던 건지 자기 나름 이유가 있었던 거라고 큰 소리치고는 휙 나가버렸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장례를 치른 후 집에 있는데 남편이 제 앞에서 무릎을 꿇더라고요.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몰라요. 당신 지금 뭐해? 얼른 일어나 여보. 지금 뭐 하는 거냐니까? 내가 당신한테 미안해서 그래. 그런 사람이 내 엄마여서 그게 미안해. 다른 날도 아니고 장모님 장례식에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오고 가게 한 것도 미안하고 그냥 너무 미안해서 그래. 남편은 시어머니 같은 여자가 자기 엄마여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런 시어머니를 만나게 해서 미안하다고 말이에요. 그런 남편을 보는데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그리고 저도 남편한테 미안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아무도 모르고 넘어갔을 걸. 그걸 알려서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서 미안하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시아버님께도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진실을 밝히고 나서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이혼을 하시게 되었기 때문이었죠. 미안해할 필요 없어. 어차피 모든 게 다 엄마가 자초한 일이야. 아버지도 당신 괜히 마음 쓸 것 같다고 걱정 많이 하셨어. 정말로 당신 마음 안 써도 돼. 남편은 자기 부모님이 이혼을 하는 데 있어 제 탓이 아니니 전혀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그래도 저는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했죠. 그런데 남편이 뒤에 이어해주는 말을 들어보니 왜 시아버지랑 남편이 제게 계속해서 미안해할 필요가 없다고 했는지 알겠더군요. 내가 고등학생 될 때까지 엄마가 집을 몇 번이나 나갔다 들어왔는 줄 알아? 그것도 자기가 자발적으로 나갔었어. 툭 하면 바람 피우고 해서 말이야. 그런데도 여태껏 참고 사신 아버지도 참 대단하신 거지. 알고 보니 이미 시모는 젊을 적에도 바람을 피워서 시아버지 앞에서 각서까지 썼던 적이 있던 것이었어요. 어쩌면 그럴 수가 있는 것일까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도 들었죠. 그 대단한 시어머니는 당신이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제게 연락을 해오기도 했습니다. 술에 잔뜩 취해서 말이에요. 네가 어떻게 그렇게 주둥이를 함부로 놀릴 수가 있니? 어떻게 그래? 내가 너 같은 년 앞에서 무릎까지 꿇고 싹싹 빌었는데 그걸 모른 척 주둥이를 나불거려? 야, 네가 나불거린 그 주둥이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봐봐. 어머니, 말씀은 바로 하세요. 그게 왜 제 탓이에요? 어머님 탓이죠. 어머님이 가정 놔두고서 밖에서 다른 사람들 만나서 외도 저질러서 생긴 일이 왜 제 탓이에요? 이야, 이놈의 싹퉁머리 어떻게 하면 좋니? 야,
이 건방진 년아. 너 때문에 내가 이 나이 먹고 이혼한다는 게 말이 되니? 너 같은 것 때문에 내가 이혼하는 게 말이 되냐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저 때문에 생긴 일 아니고 어머니가 만든 일이에요. 어머니가 바람 피워서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일이 벌어진 거라고요. 그리고 자꾸 이런 식으로 술 드시고 전화 걸으셔서 욕하시면 저 어머님이 이러시는 거 고소할 수밖에 없어요. 뭐? 고소? 아이고 그래. 고소해라. 고소해. 남편한테 이혼당하면서 위자료까지 주는 마당에 고소가 무서울 것 같냐? 고소해 이 나쁜 년아. 사람 본성 어디 안 간다고 시어머니는 제게 전화를 해서 그렇게 화풀이를 해댔네요. 솔직히 말해서 남편이나 시아버님은 이혼이라는 것에 있어서 일절 마음 쓰지 말라고 했지만 그게 되나요? 그래도 나만 입 다물었다면 아무 일 없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있었기에 실제로 시어머니를 고소하거나 할 생각은 없었어요. 하지만 선을 넘어도 너무 넘는 시어머니를 더는 봐줄 수가 없더군요. 이게 뭐야? 여보! 여보 좀 나와봐! 이것 좀 어떻게 해봐! 왜 그래? 뭔데? 이게 뭐야? 어느 날은 집에 택배가 왔길래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차마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숨이 끊긴 채로 뉘어져 담겨 있었어요. 작은 동물이었죠. 그리고 그 안에 무슨 부적 같은 게 들어있더라고요. 대체 뭔가 싶어 그 부적을 찍어서 지식인 같은 데도 올려보고 무당집을 찾아가 물어봤습니다. 너무 찜찜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적이 뭐였는 줄 아세요? 저주를 하는 주술이 담긴 부적이었어요. 어떤 사람들 말로는 아이를 못 갖게 하는 부적이라더군요. 아이를 못 갖게 하거나 아니면 아이가 생겨도 온전히 출산할 수 없게 만드는 부적이랬습니다. 심증은 있는데 확신이 없었어요. 그 주소지 찍어둔 거 있지. 거기로 가보자. 누군지 직접 얼굴을 보고 결판을 내고 와야지. 사실 남편이나 저나 누가 이랬을지 알 수 있었어요. 네, 시어머니가 그랬으리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당신 일 외에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송장에 적혀있던 주소지로 남편과 함께 찾아가 봤어요. 잠복하는 형사들처럼 차 안에서 숨죽이고 기다리고 있었죠. 한편으로는 제발 아니어라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저보다도 남편이 받을 상처가 걱정되었거든요. 하지만 인생사 뜻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그 빌라에서 시무가 웬 중년의 남자와 다정하게 걸어 나오고 있었어요. 남편은 그 모습을 보자마자 제가 말릴 새도 없이 시무한테로 달려갔죠. 뭐야? 너 여기 어떻게 알고 온 거야? 뭐? 네 아빠가 나 감시라도 하라고 하던? 아이고, 이미 이혼하는 마당에 내가 누구를 만나든 그게 무슨 상관이라고. 그리고 너 정신 차려. 내가 네 친부모지. 그 인간은 네 친부모 아니야. 알아? 세상에, 저게 할 소리인가요? 시어머니는 아주 당당하게 자기 남자친구와 나란히 서서 제 남편에게 소리를 질러대고 있었어요.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를 보면서 무슨 감정이 들었을지 그저 남편이 안쓰러웠습니다. 남편은 그런 시모의 코앞까지 핸드폰 화면을 들이밀었어요. 저희 집으로 배달되었던 끔찍한 내용물이 담긴 택배 상자 사진을 말이에요. 이게 뭐야? 뭐를? 나한테 어쩌라고 이걸 보여주는 건데? 어? 하다 아주 별꼴을 다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이거 우리한테 왜 보냈어? 우리한테 왜 보내느냐고! 시모는 남편의 물음에 당연히 자기는 아니라고 발뺌을 했어요. 하지만 남편 역시 쉽게 물러서지 않았죠. 남편은 시모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이럴 거야. CCTV 이미 다 확인했어.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해. 안 그러면 나 고소할 거야. CCTV? 현관에 CCTV를 왜 설치를 해? 돈도 많다. 그러니까 발뺌할 생각하지 말고 똑바로 얘기하라고. 우리한테 이딴 거 왜 보낸 것인지. 사실 CCTV 같은 건 없었어요. 정말 시모가 그랬다라는 확신이 들었기에 남편이 시모를 떠보려고 던진 말이었죠.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시모는 CCTV 이야기가 나오자 사색이 되더니 왜 집에 CCTV 같은 게 있냐 헛소리를 해댔죠. 그렇게 한참을 실랑이 하다 남편이 경찰을 부르려 하자 시모가 이실직고했습니다. 그래! 내가 이 나이 먹고 이혼당하는 게 죄다. 전연 때문인데 그게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그랬다. 피해는 내가 먼저 입은 거야. 내가 먼저 피해를 입었으니까 나도 복수한 거라고. 그게 뭐가 잘못된 거냐? 응? 피해? 대체 무슨 피해를 입었다는 건데? 나 엄마 자식 아니야? 엄마 자식이랑 며느리한테 그렇게까지 하고 싶었어? 그렇게 하고 싶었냐고? 나 더는 못 참아. 지금 내가 엄마랑 한 얘기 내 핸드폰에 여태껏 다 녹음된 거거든? 나 이거 가지고 경찰서 갈 거야. 한 번 이런 짓 한 사람이 두 번은 못 하겠어. 아주 뿌리를 뽑아버려야지. 뭐? 야, 이 천하의 나쁜 놈아! 어떻게 자식이 엄마를 신고해?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인간 아니지.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내가 어떻게 인간이길 바래? 남편은 자기 뒤에서 욕을 남발하는 시어머니를 뒤로하고 저와 함께 차로 올라탔어요. 그리고 남편은 눈물을 꾹 삼키고는 그대로 차를 몰아 경찰서로 향했죠. 결국 시모는 그렇게 당신의 아들에게 고소를 당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에게 꽤 많은 위자료를 주라는 판결까지 받았죠. 그렇게 개벌은 남 못 준 시어머니는 자식한테도 남편한테도 버림받는 낙동간 신세가 되고 말았던 거예요. 나도 잘은 모르겠다만 그 여자 자기 고향 내려가 사는 것 같더라. 창피한 건 아는 것인지 연락 없어. 하기야 자기가 무슨 면목이 있다고 연락을 해오겠느냐. 안 그러니? 시모는 시아버지와 이혼 후 고향에 내려가 살고 있는데 창피한 건 아는지 연락은 해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죗값을 그렇게라도 깨달았다면 다행이겠네요. 이혼 후 시아버지와 남편 사이에는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았어요. 낳은 정, 키운 정이 있다면 키운 정이 더 큰 거라고 하시면서 시아버지는 제 남편에게 너는 계속 내 아들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죠. 그리고 저희 부부에게도 좋은 일이 생겼어요. 시어머니의 무서운 저주에도 예쁜 아이를 가졌거든요. 이제 건강하게 낳아서 잘 키울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들으셨을 때 제 시어머니라는 사람 어떠셨나요? 참 대단한 사람 아닌가요? 뱃속에 품고만 있어도 이렇게 모성애가 생기는데 어떻게 친아들에게 그런 막말을 하고 그런 저주를 걸 수가 있는 건지 지금도 시어머니의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평생을 살다가 세상을 떠나겠죠. 자, 그럼 저는 오늘 제 사연을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날씨 변덕이 심하니 감기들 조심하시고요. 그럼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